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세보기 상관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관운이 오면 직업 변동이 있으면 그 직업 변동이 되게 이제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직업 변동인데, 상관운의 직업 변동이 일어나면 상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급을 해서 이동을 하거나 좌천을 당해서 이동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요. 사주에서 상관운이 오면 이렇게 이제 자기 사주에 정인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면 상관운이 오면 정인으로 이제 상관에 대항해서 상관을 견제해서 상관이 정관을 해치지 못하도록 정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상관패인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운에서 상관운이 오면 사주에 정인이 있어서 상관을 제해서 그걸 패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인으로 상관에 대항해서 정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정관을 보호한다는 것이 나의 직업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딱 감지해서 더 나은 직장으로 가야겠다. 이러한 이제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관운의 정인이 상관을 패인해서 자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관까지 구하면, 네, 그러면 이제 공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공을 세운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현상이고요. 만약에 정인이 상관을 제하지 못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좌천을 당해서 자기가 이동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이별을 겪거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인이 왕해야 하는데, 정인이 왕하면 이제 승진을 하거나 어떤 좋은 일에 자기도 같이 승차를 하고 그동안의 공덕으로, 그동안에 자기가 쌓은 실력으로 자격이 상승을 합니다. 만약에 정인이 없어서 상관 폐인이 안 되면 정관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견관하여 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잘한 것으로, 정인이 없으면 그동안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직업적인 하락이나 퇴직이나 또는 이제 사업장 이동이 일어나고 또한 이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운이 오면 사주의 정인이, 사주나 대운에서 정인이 있느냐 정인이 없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인이 있으면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정관을 구하니 유명세를 타고요. 그래서 정인이 정관까지 다 있으면 만약에 공부하면 수석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모든 것에서 탑이 될 수 있습니다.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상관운에 정인이 있어서 상관을 패인하고 정관을 구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운이 왔을 때 일간이 근황하면 자기가 그동안 쌓은 경험을 활용하여 개업하러 나간다. 그래서 상관이 일간이 근왕한 사람에게는 개업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인데요. 사주에서 상관운이 오는데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상관, 견관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관운인데 사주나 대운에 정인이 없으면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을 해치고 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투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하가 항명을 하기도 하고 노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어떤 개혁이나 개편의 문제로 내 직업에 이동이 생기는 것이고, 또 상관 경관하면 이제 50대 후반에는 대개 퇴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상관 경관하면 내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그냥 종결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상관운에 정관이 있어서 상관 경관을 했어요. 근데 견관을 하는데 사주에 비겁이 있으면 이제 정관이 비겁을 제해줘야 되는데 상관운이 와서 자기 사주의 정관을 해치고, 그래서 상관 경관을 하면 비겁이 살아나면, 비겁이 왕해지면 이제 무서운 게 없어지죠. 그래서 조직이나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자기 윗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충성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상관운이 상관 경관을 하고 정인이 없고 또 비겁도 아예 없으면 비겁이 아예 없으면 그냥 불평불만 생기고 충성심이 없고 이렇게 하지만 상관 경관하고 상관운에 사주에 정인은 없는데 비겁이 있어서 비겁이 살아나면 이제 쟁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쟁제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지위가 불안해지고 아니면 쟁제가 일어나면 퇴직을 합니다. 그냥 자기가 떠나요. 또는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쟁제 현상이 이별, 뭐 부부 갈등 이런 것들 또는 쟁제가 재물이 이제 재물에 대한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재물이나 뭐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쟁제를 하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인이 없고 비겁이 살아나는 것이 그냥 충성심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퇴직이나 이렇게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예 비겁이 없으면 그냥 불평불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데 상관 경관, 상관이어서 운에서 상관이 와서 경관을 하고 정인이 없으면서 비겁이 살아나면 이렇게 이제 돈이 나가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부부가 갈등을 겪거나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운에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상관합살이라고 하는데요. 상관합살 그러면 이제 결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관운이 편관과 합이 되면 자기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사업하는데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공서, 편관이요. 그러니까 관이랑 합을 하는 거죠. 대기업. 또는 권력자와 결탁을 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업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사업적인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합살로 이렇게 결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얻는 것은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상관합살이 되면 또는 편법을 사용을 해서 나중에 가서 미래의 법적인 제재나 또는 이런 것들이 들통이 나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썼는데 상관합살은 정경유착 또는 뇌물을 통해서 자기가 진급을 하거나 뇌물을 수여해가지고 뭐 계약을 수의계약을 따서 자기가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남녀관계로 이 일을 하거나 이렇게 벌려서 당장은 이익이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상관합살인 분들은 3년 이상 이 일을 지속하면 안 된다. 단기로 2, 3년 정도에 치고 빠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관합살을 그냥 전체적으로 탁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무리하게 뭔가를 하는 것이다. 무리한 출발을 한 것이고 무리한 확장을 한 것이다. 상관합살운에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반드시 4년 후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관합살은 무리하게 출발하고 무리하게 시작을 하고 무리하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시작한 것이 4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니 그러면 이 대운에 무리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관운에 이제 편인이 있으면 편인이 상관과 합을 합니다. 그럼 합이 되는 운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편인이 상관과 합이 되면 그 일간이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뭐 아이디어나 또는 각종 뭐 예술적인 창의력 또 이제 상관이 이렇게 개입되는 것이니까 중개 능력, 결탁이나 그런 브로커 능력을 산업적인 것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인 상관이 합의되면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거나 연주회를 하거나 전시회를 하거나 또는 뭐 자기의 것을 발표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뭐 영화를 개봉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상관 편인 합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상관이 왔을 때 사주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을 설명해 보았고요. 일간이 근황하면 상관운에 상관견관의 작용이 더 이제 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관이 더 심해지니까 더 흉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인이 있어서 상관을 제해야, 상관 폐인해야 정관을 구할 수 있고 흉작용을 제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상관운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